자, 선거제 개편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또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안이 화두가 됐습니다. 10%를 의원을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이에 대해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 단순히 의원 수를 줄인다고 해결이 안 된다. 부여주기식 즉흥적인 발언은 문제가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수를 축소한다면 121석 수도권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된다. 당 내에서도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정의당도 반발하고 있고 또 민주당도 찬성을 하지 않은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들 생각, 이 정치판의 그 여당 생각, 그리고 야당 생각, 그리고 소수 야당 생각, 이게 다 달라요. 예. 이 국민들 생각은 지금 10% 감축이 아닙니다. 헌법이 정한 최소한의 숫자 200명으로 감축하자. 네. 뭐 200명 이상 감축하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개헌하지 않고 감축하려면 200인으로 하면 되겠죠.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200인으로 충분하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제는 의원이 행정부를 견제를 하고 그리고 로우메이커, 법을 만드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네. 내각제, 독일이나 그 영국 같은 이 내각제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그것도 의회에서 나와야 되지만 그래서 의회가 풍요로워야 돼요. 의회가 그 실력 있는 의원들이 아주 많아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고. 네.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내각제를 하라고 해도 하지도 못하죠. 지금 우리나라 의회에서 과연 장관들을 여당의 한 개 그룹, 야당의 한 개 그룹 그래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 자질로 과연 내각제를 할 수 있겠느냐? 내각제 하려면 코인하는 뭐 국무위원들 또 나오겠죠. 네. 솔직히 말해서 그 국회의원들은요, 이게 지금 제도, 대통령제 가령 이 비례대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또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익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정당성 이런 것보다는 국회의원 개인들이 이걸 먼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다음에 배지를 예. 달 수 있느냐. 예, 그런데 소수 야당이 이제 가장 그 대표적입니다. 소수 야당은 늘 주장하는 게 그 지역별 연동제, 그리고 정의당이 좀 그런 경우죠.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래야만 자기들이 숫자를 많이 늘려갈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원하는 거고. 지금 반면에 이제 다수 그 당들은 그런 연동제보다는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이 앞에 지금 위성정당 만들어지고 얼마나 혼란을 빚었습니까? 네. 이러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든 국민들은 좀 의원 축소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김기현 그 대표가 말한 10% 감축, 그래 30명 정도를 줄이자 하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그 여당이 그랬으니까 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네. 제 생각은 한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고 네. 그리고 한 50명 정도 줄여도 충분하다. 그래 지금 현재 지역구 이 국회의원 네네. 그것만으로 국회를 구성해도 나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국회에서 연설했던 게 화제가 됐잖아요. 예. 뭐 소방관 출신 의원도 있고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어떤 분야의 대표성을 두는 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요, 네. 국회의원들을 각 그 지역별 어떤 대표하는 네. 대표 선수, 예. 그리고 또 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 문제로 우리 사회를 쭉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가령 장애인은 장애인을 예. 그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챙겨야 되고, 뭐 소방관은 소방관을 네.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챙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누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다. 예. 그리고 근데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섭섭하고 화가 날 얘기겠지만 네. 꼭 그 장애인을 의원으로 모신다고 해서 장애인을 대표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우가 개선된다 예. 이렇게 안 보시는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가 없는 분들 중에서도
이 장애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거는 다 맞습니다. 근데 이 군에 뭐 군인을 대표한다. 그러면 꼭 군인이 그 현장에 뭐 국회의원으로 현장에 네, 나와야만 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역 장성들도 있고 또 혹은 뭐 다른 뭐 그 군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분이지만 군을 잘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든 저는 우리나라 의원들이 이 대통령제를 하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정치학자 중에서는 이미 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칼 레빈스타인 같은 분이 한 말이 있어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은 이제 대통령제 원류 국가입니다. 네. 세계에서 대통령제를 가장 먼저 실천을 한 국가인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해외로 나가니까 수출이 되니까 분장을 하니까 이상한 민주주의가 되어버리더라. 그 아주 대표적으로 꼽는 나라가 아시아의 독재 국가들, 남미의 독재 국가들을 꼽았어요. 그런데 실제 미국 같으면 하원 의원이 435명, 그 상원 의원이 100명입니다. 네. 인구가 3억이 넘는 그 거대 국가를 하원 의원 435명 이러면 435명 이러면 독일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예요. 예. 독일은 인구가 8천만인데 그 숫자보다도 거의 한 100명 이상이 적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충분히 국민을 대변한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하원 의원을 로우메이커라고도 부릅니다. 법을 네.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우리가 16대 때 이 299석 이 273석으로 26석이 한 준지감이 있어요. 네. 그때 이인재 그 앞에 이제 대통령 후보를 했던 이인재 후보가 어떤 공약을 했는가 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공무원 또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나는 3분의 1을 임기 네. 내에 감축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았어요.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래서 그때 DJ 이제 정부가 이인재를 찍으면 인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때였죠. 그래서 DJ 네. 정부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예. 야, 의원을 줄이는 것이 이것이 민심이다. 바로 이것이 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26석이 줄어서 273석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도 뭐 한 250석 정도로 줄여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 하는 거 보면 너무 놀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호동 무임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팽팽 노느니 차라리 좀 솎아내자. 이 굳이 그리고 우리 예. 의원들 말입니다. 이게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당 쪽은 책상 물림들, 온실속 화초들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 뭐 판검사 아니면 고위 관료 아니면 집에 돈이 아주 많았던 사람들, 솔직히 이렇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주류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야당은 뭐냐? 주로 운동권. 이 공부보다는 오히려 운동에 매진을 했던 운동권 네. 인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지역별로 나뉘어져 가지고 어느 지역이든지 동쪽은 이른바 보수 세력들이 뭐 몽둥이를 후보로 내놓아도 당선이 되고 네. 또 반대쪽은 진짜 빗자루 몽둥이를 후보로 내놓아도 당선이 되는 그런 기이한 의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실력 있는 국회의원들, 네. 우리를 정말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의정당상을 채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숫자도 좀 줄이고, 예.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중에서 또 좋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또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 있고, 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뭐 거대 양당에 만나서 선거제 개편 단판 짓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김재현 최고위원은 선거제 합의를 못하면 민주당 주도로 유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정당별로 선호하고 있는 안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죠. 동상이몽인데 또 그 정당 내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구별 또 전부 다 생각이 그것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참 성부는 이제 뭐 수도권 120
1석, 121석에서 승부가 난다 이러지만 이 정의당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야, 이 권익별 비례대표제 빨리 해야만 한다. 어떻게든지 해야만 한다. 거기에다가 이왕이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더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정의당은 아마 30석 정도로 약진을 하겠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과거처럼 뭐 위생정당 정도로 하고 또 수도권에서 자기들이 득세를 하면 다시 한번 180석을 꿈꿀 수 있다. 그냥 소선구제 유지하고.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이번에 나온 MBS 여론조사 외에 나머지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리고 송영길이 돈봉투 리스크 이런 것만 좀 해소가 되면 민주당이 역시 이길 것이다. 우리 민심은 여전히 권력을 견제하는 쪽으로 권력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쪽에 더 많이 기울어 있다. 이런 판단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대로 가면요. 또 지난번처럼 위성정당을 또 만들자면 되는 것 아니냐. 꼼수정당.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 위성정당 만들다가는 정말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럴 것 밖에야 과거같이 병렬식으로 과거처럼 이 지역구 후보도 내고 또 비례대표 후보도 내고 다만 이제 비례대표 후보는 이 과거와는 달리 나는 당내에서 일종의 선거제도를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후보들이 나서가지고 1번부터 번호를 쭉 정할 때. 지금 거의 지명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거의 지명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비례대표가 하나의 개파를 만들어내는 후진적 민주정의 근원이 되고 또 하나 정치판의 부패의 하나의 뿌리가 됩니다. 뭐 옛날에는 뭐 비례대표 한 석에 얼마다 후원금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실제 그죠? 그걸 공공연히 그런 주장을 하고 또 그게 또 통했던 것이 또 야당에 대한 그 탄압이 워낙 세니까 야당은 좀 돈도 없지 않느냐 이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비례대표 후보들이 돈을 내야만 한다.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신문에 그렇게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요. 나고 그게 다 통했습니다. 생전 뭐 전혀 이력도 없는 젊은 분이 뭐 갑자기 의원 배지 달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광주의 그 민주화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홍남순 변호사 그 어른은 그 아드님이 이제 그 의원이 됐잖아요. 그때 뭐 이제 이른바 정치 자금 얼마 내야 된다 이런 말이 도니까 다음 선거 때 너 이제 정치하지 마. 이런 말을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죠. 그럴 정도로 이 야당은 또 실제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 있었고 여당은 정치 자금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때 군사정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은 정치 자금이 없애는 데다가 누가 야당에 정치 자금을 함부로 주면 또 사찰을 받고 난리가 날 테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 비례대표가 하나의 정치 자금을 공급하는 하나의 소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다가는 뭐 문자 그대로 사법부의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인데 어떻든 이 비례대표가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좋은 영향을 끼치다기보다 난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끼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패의 하나의 원인이고 온상이고 또 하나는 정파보다는 개파를 만들어내는 후진적 민주정의 하나의 토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이제 없애거나 아니면 정말 전문가를 모시는 그런 전국적인 인물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지금보다 한 절반 정도로 확 더 축소하는 그런 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